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지난주도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또 제 컨디션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스킨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서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댓글에 제 피부 칭찬해주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전에는 DM으로 이야기해준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피부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주근깨가 있거든요. 주근깨가 뭐냐면 이 볼에 있는 갈색깔 작은 점들 있잖아요. 이거를 주근깨라고 합니다. 햇빛 받으면 더 진해지는 갈색깔 점들이 주근깨입니다. 죽어있는 깨라는 뜻일까요? 진짜 좀 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를 잡티라고 부르기도 해요. 얼굴에 이 죽은 깨 말고도 뭔가 다른 좀 까만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잡티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잡티도 좀 있는 편이고요. 트러블도 매번 올라와요. 가끔 가다도 아니고 트러블이 어딘가에 한두 개씩 조그마한 거라도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그렇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저의 루틴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원래부터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원래 피부가 좋은 거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저의 루틴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타고났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타고난 성격, 이런 이야기할 때 원래부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거는 타고난 성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저 사람 피부가 좋았다고 하면 저 사람 피부는 타고났어, 저 피부는 타고난 피부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타고난 피부의 사람들은 피부가 진짜 좋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좋은 거니까 딱히 어떤 루틴 때문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말해주는 루틴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스킨케어는 여자들만 하는 그런 메이크업, 화장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피부를 어떻게 케어해주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니까 화장을 할 수 없는 어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뭐 그런 룰이 있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메이크업에 좀 관심이 덜한 남자분들, 아니면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도 건강을 지키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피부 건강도 몸의 건강 중에 하나니까 피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 관리가 잘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인상도 좋아지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스킨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피부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모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공은 한자로 보면
털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털이 나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공은 이 머리, 여기에는 엄청 많겠죠? 머리에 있는 피부를 두피라고 하거든요. 이 두피에는 모공이 엄청 많으니까 이 모공에서 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얼굴에도 모공이 있죠. 얼굴에는 그냥 딱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다 털이 있어요. 굉장히 얇고 짧고 그리고 하얀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죠? 이런 털을 솜털이라고 부릅니다. 솜이 원래 하얗고 이렇게 몽실몽실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나는 이런 털을 솜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공에서는요, 이런 솜털만 나는 게 아니라 기름도 나와요. 이 피부를 마르지 않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름이 나옵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은 피지라고 불러요. 이 피지를 만들어내는 피지선이 모공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피지가 모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피부 맨 바깥층에 있는 레이어 있잖아요. 이거를 각질이라고 부릅니다. 각질이라는 건 이 피부가 죽어서 겉에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하나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각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줘야 돼요. 각질이 너무 많이 쌓이면 모공이 막혀버려서 피지가 제대로 피부 밖으로 나와서 피부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피지가 피부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지가 나가지를 못하고 안쪽에 쌓이면서 균의 먹이가 돼요. 균이 좋아하는 맛있는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각질을 너무 많이 벗겨내려고 하면 안에 있는 피부도 상할 수가 있으니까 매번 각질을 없애면 안 되겠지만요. 가끔은 각질을 좀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각질 없애는 거를 각질 제거라고 합니다. 가끔은 한 번씩 각질을 제거해줘서 피지들이 잘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피부 고민과 관련된 단어들도 몇 개가 있는데요. 먼저 피부에 나는 트러블 있잖아요. 방금 피지가 못 나가서 이런 울긋불긋한 트러블이 피부에 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뾰루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드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피부에 나는 이런 트러블들을 다 뾰루지라고 부르고 그중에 여드름이 가장 흔하죠. 여드름이 가장 많이 나죠. 여드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흔한 빨간색 여드름 있잖아요. 그렇게 짜면 나오는 거. 그거를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거는 아닌데 뭐 약간 이마나 아니면 여기 코 위에 콧잔 등 이런 데에 아주 작게 우둘투둘하게 나는 그런 여드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좁쌀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곡물이에요. 좁쌀이라고 하는 이름에 조그만 곡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새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물이에요. 이런 조그만 이 좁쌀이랑 닮았다고 해서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좁쌀 여드름은 화농성 여드름처럼 아프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좁쌀 여드름들이 막 나면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이 잘 붙어 있질 않아요. 이렇게 화장이 일어나고 화장이 뜹니다. 그래서 이 좁쌀 여드름도 많이 나면 정말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에 피지가 쌓이면 코에 피지가
까맣게 변하지 않나요? 이거를 블랙헤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한국어는 아니고 영어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영어를 한국에서는 그대로 많이 씁니다. 블랙헤드는 이 코에 있는 피지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코에 박힌 채로 있어서 공기랑 닿으면서 색깔이 변한 거래요. 원래 기름 생각해보면 기름은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피부에서 나오는 이런 기름은 노랗고 약간 투명한 색깔인데 이 피지가 쌓여서 공기랑 만나면서 까맣게 변한 겁니다. 사과 같은 거 생각해보면 사과가 껍질로 쌓여있지만 그 안에 반으로 쪼개면 노란 속살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기랑 자꾸 만나게 밖에다 놔두면 갈색깔로 변하죠. 이거를 갈변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피지도 공기랑 만나면 까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매진 피지를 블랙헤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기랑 만나지는 않았지만 피부에 각질 때문에 이렇게 덮여 있기는 하지만 코에 이렇게 우둘두둘 피지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블랙헤드는 아니고 화이트헤드라고 부릅니다. 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도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 화장이 뜨는 건 당연하고요. 그 피부 안쪽에 이렇게 점점점 까만 점들이 있으니까 가까이서 보지 않고 멀리서 봐도 약간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같은 거 잘 빼주면요. 피부가 훨씬 맑고 투명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피부에 대한 단어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우리 그러면 스킨케어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스킨케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스킨케어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스킨케어가 누군가에게 잘 맞는다고 해서 그 스킨케어를 따라했을 때 나도 그 사람처럼 피부가 좋아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랑 나랑 피부 타입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누가 엄청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한 스킨케어가 있는데 내가 했을 때는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스킨케어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클렌징을 많이 하면 안 좋다고 말을 해서 클렌징을 좀 덜하고 순한 걸로 했더니 나는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피부가 이렇게 완전 전체적으로 빨갛게 트러블이 일어나고 안 좋아지는 걸 피부가 뒤집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좋다고 하는 거, 남들에게 안 좋다고 하는 거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 내 스킨 타입을 알고 내 스킨 타입에 맞는 그런 케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피부 타입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요. 먼저 한국에서 말하는 그 흔한 피부 타입엔 지성과 건성이 있습니다. 지성이라는 건 피부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피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피지가 모공을 막아버리기 전에 피지를 잘 클렌징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는 각질 제거도 조금 더 자주 해줘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지성이라면 특히 논코메도제닉이라는 화장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논코메도제닉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논코메도제닉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모공을 막는 성분이 확실히 안 들어가 있다고 제대로 확인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화장품을 살 때 논코메도제닉인지 확인을 해보고 사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제품들은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로션 이런 데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성분을 넣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은 모공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잘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공을 막을 위험이 있지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제품이 지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바세린을 스킨케어에 쓰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성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제품을 써도 딱히 모공이 쉽게 막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 제품을 써도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성 피부고 트러블이 자주 난다면 논코메도제닉인 제품을 찾아서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피부는 건조한 건성 피부입니다. 제가 바로 이 건성이에요. 세수를 하고 나면 건조해서 피부가 막 당기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이런 건성 타입은 보습을 잘 해줘야 해요. 보습이라는 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죠. 이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겁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토너, 세럼, 그리고 로션 이렇게 바릅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어쩌면 스킨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3가지 단계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션을 바르면 촉촉하고 다 보습이 될 것 같게 느껴지지만 사실 로션은 보습을 한다기보다는 보습이 되어 있는 피부에서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보습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보습은 이런 크림 같은 느낌보다는 물 같은 촉촉한 그런 제품을 써서 해줘야 합니다. 스킨 혹은 토너라고 부르는 물 같은 제형의 화장품이 있어요. 그거를 바르면 물 같기 때문에 피부 안쪽까지 이 화장품이 잘 들어갑니다. 이거를 흡수된다고 해요. 이 피부 안쪽까지 토너, 스킨이 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너나 스킨을 잘 발라주고 그 위에 영양분이 조금 더 있는 세럼이나 앰플 같은 걸 발라주면 좋습니다. 앰플이나 세럼은 토너나 스킨 같은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토너나 스킨만큼 좀 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영양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토너나 스킨을 발라서 이 화장품이 안쪽으로 쫙 흡수되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앰플이나 세럼 같은 걸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도 보충이 되고 그리고 영양 성분도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션을 싹 발라주면 들어가 있는 수분이랑 영양 성분이 쫙 코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토너, 세럼, 로션 이런 식으로 화장품을 바릅니다. 방금 제가 토너나 스킨이라고 했잖아요. 토너랑 스킨 둘 다 약간 좀 물 같은 느낌의 그런 화장품입니다. 보습을 해주는 화장품이에요. 근데 사실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토너라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스킨이라는 말은 조금 옛날 사람이나 아니면 남자 화장품 말할 때 스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스킨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저런 말을 쓰다니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화장품 광고하거나 이럴 때 토너라는 말을 그냥 조금 더 많이 쓰는 느낌? 요 정도라서 토너라고 말하거나 스킨이라고 말하거나 둘 다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럼이나 앰플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물보다는 조금 더 진한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세럼이 조금 더 가볍고 앰플이 조금 더 영양이 많다고 하던데 딱히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크림이랑 로션이라는 말도 있죠. 이 크림이나 로션 둘 다 물 같지는 않고 좀 더 되직합니다. 흐르지 않고 이렇게 크림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이 느낌을 되직하다고 하거든요. 로션보다는 크림이 조금 더 되직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로션이랑 크림도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뭐 무조건 크림이 더 되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스킨 타입에 따라서 나에게 잘 맞는 로션 그리고 크림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종류의 화장품들이 있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3단계로 물 같은 거, 그리고 조금 더 끈끈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되직한 크림 느낌,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성 피부들은 보습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두 가지의 특징, 지성과 건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성 피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랑 이마 같은 이런 피부가 두꺼운 곳, 이곳을 T존이라고 하거든요. 이 T존에는 피지가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인데 여기 이 볼이랑 턱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U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건성 피부인 사람이 있어요. 볼 쪽은 좀 더 건성이고 코 쪽은 좀 더 지성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볼이랑 코 화장품을 조금 다르게 써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코의 각질을 조금 더 자주 제거해줘야 될 수도 있겠죠. 이만큼이나 피부 타입은 다양합니다. 지성일 수도 있고 건성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부 타입을 잘 봐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그런 제품을 써야겠죠. 아, 그리고 민감성 피부라는 피부 타입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감한 피부 타입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 친구가 민감성 피부여서 이걸 옆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조금만 무슨 자극이 가면 피부가 빨개지고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의 사람들은 순하고 나에게 잘 맞는 화장품을 써야 합니다. 이런 화장품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화해라고 하는 화장품 성분을 분석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이 화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내가 찾고 싶은 화장품을 검색해보면요. 이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쫙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아니면 식품, 우리가 먹는 식품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을 전체 다 적어 놓은 표, 이거를 전성분표라고 합니다. 식품이나 화장품은 모두 다 전성분을 꼭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 사면
화장품 뒷면이나 아니면 화장품이 담겨있는 패키지를 보면 전성분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게 써 있잖아요. 보기도 엄청 어렵고 열심히 읽어봐도 이게 무슨 성분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화해의 이 성분을 검색해 보면요. 이게 무슨 성분인지, 안전한 성분인지, 조금 위험한 성분인지 이런 게 쫙 나와 있어요. 숫자랑 색깔로 보기 좋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내가 검색하고 싶은 화장품을 딱 검색하면 그 화장품에 안전한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위험한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런 게 되게 보기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감하시다면 더더욱 이런 화해 어플 같은 거 깔아서 사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화해 어플 같은 거를 자주 보면요. 나에게 안 좋은, 나에게 안 맞는 성분이 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알로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알로에를 바르면 이렇게 볼 이런데 약간 뭐가 나더라고요. 알로에가 참 순하고 가격도 싼 좋은 그런 제품인데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쉽게도 쓰지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하고 좋은 거여도 나한테 안 맞아서 트러블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성분이 잘 안 맞는지 이런 거 알려면 화해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피부 타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스킨케어를 하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진짜로 실제로 저는 어떤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클렌징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이중 세안을 합니다. 얼굴 씻는 거는 세수라고도 하고 세안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이 세안을 제가 2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씻는다고 하면 비누 같은 그런 거품 나는 거로 씻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클렌징 워터나 밀크, 오일 이런 걸 사용해서 피부를 한번 1차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비누, 거품 나는 거 이런 걸로 씻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화장을 하면요. 그냥 거품 나는 거 비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여자분들, 한국 분들은 클렌징 폼이라는 걸 쓰죠. 액체로 된 거, 좀 크림 같은 느낌의 액체로 된 클렌징 폼을 쓰는데 이 클렌징 폼 하나만 썼을 때 화장이 다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폼을 사용하기 전에 클렌징 밀크,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중 세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서 이중 세안을 하고 있어요. 1차로 세안할 때 클렌징 밀크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클렌징 밀크가 순하기는 제일 순하면서 잘 지워진대요. 이렇게 잘 닦이는 거, 잘 지워지는 거를 세정력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클렌징 밀크가 세정력도 좋고 순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즈엔트리의 참마 클렌징 밀크라는 건데요. 이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늘어나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좋아서 여기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메이크프렘이라는 브랜드의 클렌징 밀크가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좀 더 산뜻하고 잘 닦인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제가 쓰는 거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쭉 사용할 생각이지만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원래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클렌징 워터는 밀크보다는 약간 세정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지 같은 것들이 잘 안 닦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클렌징 밀크로 바꿨더니 또 이거는 너무 오일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기가 이 피부에 좀 남아서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오일리한 거를 좀 사용을 해야 피지가 잘 닦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안 스펀지나 아니면 클렌징 브러쉬 같은 거를 써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씻어서 놔두긴 하겠지만 좀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위생적으로 별로여서 이거 별론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일회용 해면 스펀지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회용 해면 스펀지? 그냥 일회용 해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약간 화장솜처럼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묻혀서 클렌징 밀크를 닦아내면 클렌징 밀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닦이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용 해면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이렇게 닦을 수가 있으니까 모공도 잘 열리고 그 안에 클렌징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이런 데 뭐가 묻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손에 물 묻혀서 그냥 이렇게 슥슥 닦는 것보다 천 아니면 휴지, 티슈 이런 곳에 물을 묻혀서 닦는 게 훨씬 잘 닦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피지도 이 피부도 훨씬 더 해면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잘 닦이더라고요. 손은 아무래도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많이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은데 이런 해면 같은 거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렇게 잘 구겨지고 틈새에도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클렌징이 깔끔하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해면은 쓰고 나서 버려도 자연에서 분해가 잘 된대요. 그런 제품을 찾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도 죄책감이 그렇게 들지 않아서 이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니까 깨끗하고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안으로는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메디필 거인데요. 이게 세정력도 굉장히 좋으면서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이 모공을 쫙 조여준대요. 제가 따뜻한 물로 클렌징 밀크를 닦아내면서 모공을 좀 넓혀놨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폼을 사용하면서 모공을 좀 조이고 그 다음에 좀 차가운 물로 헹구면서 마무리를 해서 모공을 좀 더 조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화장을 안 하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에는 그냥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 한 번만 세안을 하고 있어요. 자다가 일어났을 때 피지가 쌓였을 수도 있으니까 이 피지만 닦아낼 수 있게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2차 세안을 꼭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할 때에는 제가 화장을 하지만 그냥 평소에는 사실 선크림만 바르거든요. 근데 이 선크림도 잘 닦아내줘야 하니까 항상 2차 세안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안을 해준 다음에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토너 바르고 세럼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건성이니까 수분을 잘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수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토너는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토니모리의 토너를 쓰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저에게 잘 맞는 성분이라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럼 단계에서는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간 앰플을 쓰고 있어요. 웰라주라는 곳에서 나온 앰플인데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냥 물처럼 흐르는 그런 부드러운 그런 제형의
앰플인데 그냥 무난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뭐 무겁지 않아서 피부에 막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도 없으면서 수분은 잘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산뜻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로 바르는 크림은 바이오더마의 울트라 크림입니다. 이거는 한국 거는 아니고 프랑스 거기는 한데 진짜 좋아서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것도 논코메도제닉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모공이 막힐 걱정하지 않고 듬뿍듬뿍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진짜 약간 마스크팩을 하듯이 잔뜩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촉촉한 피부가 돼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크림 많이 바르는 거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분 순하고 좋은 거로 크림 잔뜩 발라놓으면 정말 피부 촉촉해지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약간 스페셜 케어를 해줘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필링을 합니다. 이 피부 겉에 각질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잘 제거해주지 않으면 모공이 막혀버리니까 각질을 잘 제거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코에 좀 피지 제거를 안 해주면 블랙헤드가 저는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피지 연화제라고 하는 제품을 써서 피지를 녹여줍니다. 피지 연화제를 얇은 화장솜에다가 묻혀서 이거를 코에 얹어놔요. 코 말고 이 턱 있잖아요. 이쪽 하고 그 다음에 이마 쪽. 여기도 피부가 좀 두껍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이 요쪽에도 피지가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T존이랑 턱 이곳에다가 피지 연화제를 묻힌 화장솜을 얹어놓고 페이셜 스팀기를 사용해서 스팀을 얼굴에 쬐줍니다. 이렇게 스팀을 쬐주면요. 모공들이 열리고 피지 연화제가 잘 들어가서 피지를 녹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피지를 이 필링기 같은 거로 이렇게 싹 긁어내줘요. 그러면 진짜 시원합니다. 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것들이 싹 나가서 코랑 이런 피부들이 매끈매끈해집니다. 그리고 모공도 좀 계속 이렇게 관리해주면 작아져요. 모공에 피지가 계속 쌓이면 이 피지들이 이렇게 방을 넓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지를 잘 없애주면 모공도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콜라겐 하이드로겔로 된 그런 마스크팩을 붙입니다.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건요. 메디힐의 콜라겐 마스크예요. 이게 조금 이런 하이드로겔 제품들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할인 행사도 좀 하고요. 그래서 할인할 때 이거를 사놨다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면서 붙이는 팩이에요. 잘 때 계속 붙일 수 있으니까, 오래 붙일 수 있으니까 자는 동안 이 좋은 성분들, 효과가 있는 유효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쏙쏙 들어가줘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 제거하고 피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팩까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약간 핑크빛으로 이쁜 핑크빛 있잖아요. 이렇게 뭐 트러블 때문에 뒤집어진 그런 빨간색 말고 예쁜 혈색이 도는 핑크색으로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귀찮기는 하지만 이걸 하면서 효과가 보이니까 되게 힐링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스킨케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고난 분들은 어쩌면 특별히 스킨케어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진짜 피부가 타고났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스킨케어를 제가 하는 걸 똑같이 해줬다가 해주나 마나 어차피 피부가 좋은 것 같아서 약간 화장품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스킨케어는 잘 안 해주고 그냥 뭐 피곤하다고 할 때 마사지 같은 거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이렇게 피부가 좋으니까 뭐 우리 아기한테 좋은 유전자가 갈 수도 있어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약간 질투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괜히 그죠? 근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스킨케어를 좀 해줘야 되는 피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스킨케어 하면서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스킨케어 하는 이런 과정도 즐겁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스킨케어 하고 있나요? 별거 안 하는데 그냥 좋다고 하면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좋은 스킨케어 꿀팁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좋은 거는 나누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잊지 마시고 여유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해요. 그리고 저의 한국어 수업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한국어 수업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